자, 아까 그 전 강의에서 그 이제 보조 스트림 중에 우리가 문자 스트림과 바이트 스트림을 변환해 주는 보조 스트림 있죠. 인풋 스트림 리더와 아웃풋 스트림 라이터. 그다음에 이제 그 성능 개선을 위해서 버퍼를 갖다 붙여주는 입력 스트림에 버퍼를 붙일 수도 있고 출력 스트림에 버퍼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이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드 리더, 버퍼드 라이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 타입의 데이터, 즉 불리안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숏이라든지 인트, 롱, 플로트, 더블 이런 기본 타입의 데이터는 바이트 스트림으로는 기본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을 입출력이 불가능합니다. 바이트 스트림으로. 왜냐하면 불리안은 1바이트고 캐릭터는 2바이트고 숏는 2바이트고 인트는 4바이트고 롱은 8바이트고 플롯 4바이트, 플롯 더블 8바이트 이런 식으로 타입마다 바이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요걸 그 크기의 타입에 맞춰서 크기를 딱딱 맞춰줘야만 정확한 기본 데이터 타입의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바이트 단위로 내보내주는 이런 바이트 스트림만으로는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런 바이트 스트림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런 기본 데이터 타입을 그 제 크기에 맞도록 잘라주는 그러한 보조 스트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그 입력 스트림이나 뭐 바이트 아웃 출력 스트림에 연결을 시키면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맞춰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데이터 리더, 뭐 데이터 라이터는 없어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풋 스트림 이제 생성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뉴하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하고 바이트 입력 스트림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할 때는 또 바이트 출력 시스템을 연결해요.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내고 리드하고 라이트 할 때는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한 데이터를 데이터 인풋 스트림, 즉 기본 데이터 타입을 이제 어딘가 저장을 하고 나서 그거를 읽어내려고 할 때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내야 되는데 데이터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낼 때 반드시 그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출력한 순서대로 그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즉 출력한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죠. 이거 나중에 이제 객체 같은 경우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동일한 그 원칙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곧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알아두시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기본적으로 기본 타입의 데이터를 받아들일 때 혹은 저장할 때 그럴 때 이제 기본 데이터 타입의 크기에 맞춰서 바이트 스트림을 조정해주는 그런 입출력 보조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를 보면 그 각 타입마다 다 갖고 있어요. 보면 이제 데이터 인풋 스트림을 읽어내는 쪽이니까 리드 불리안을 읽어낼 때, 그다음에 바이트 읽어낼 때, 숏을 읽어낼 때, 인트 읽어낼 때, 롱 읽어낼 때, 플롯 읽어낼 때, 더블 읽어낼 때, 캐릭터 읽어낼 때, 이건 스트링 읽어낼 때예요. UTF 하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결국 이제 출력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때 이제 라이트 불리안 똑같습니다. 리드할 때. 자, 근데 이제 요 라이트 하는 걸 보면은 사이즈가 다 다르죠. 불리안이고 이거 인트 타입이고 이건 롱 타입이고 플롯 타입이고 더블 타입. 리드는 그 타입이 없이 다 그 리턴 타입만 다를 뿐이지만 이 라이트 할 때는 파라메터를 넣어주는 이 데이터 타입이 다 달라요. 이러기 때문에 읽을 때 반드시 쓴 순서대로 읽어내야 됩니다. 그 파라메터의 크기가 타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바는 재밌는 게 보면 이건 타입마다 기본 타입마다 다 메소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데이터 스트림 하는 예를 들어 보면은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객체를 하나 보고 이제 객체 생성은 안 했죠 아직. 자, 그래서 아웃 쪽에다가는 이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하고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그다음에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에서 그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보조 스트림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 버퍼를 갖다 붙이고 요거를 이제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 디스크하고 연결시켰죠. 이렇게. 그래서 보조 스트림 2개 붙었고 출력 바이트 스트림 하나 붙었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아웃이 들어갔죠. 요 아웃 하나 가지고 이제 요거를 다 파라메터로 해서 다 매개 변수로 해서 집어넣어서 만들었죠. 요걸 이제 하나하나 만들면 요 이름이 붙어 나오지만 얘는 매개 변수로 그냥 직접 넣기 때문에 이제 요거 이름이 안 붙어 있어요. 그냥 이 전체를 하나 그냥 아웃으로 보여 있죠. 아웃으로. 자, 그래서 out.write 더블 하면서 3.14. 그래서 이거 기본 타입이다. write int 하면서 100. write utf 하면서 자신의 이제 이름 결코 바꿀 수 없다. 뭐 스트링을. 자, 그리고 이제 out.flush 해가지고 남아있는 거 있으면 다 내보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write 쪽이나 output 쪽에서는 다 가능한 플러시를 시켜주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받아들일 때는 이제 중요한 게 데이터 인풋 스트림 아까 in을 잡았죠. 데이터 인풋 스트림도 똑같이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1로 읽어내는 거죠. 1로 읽어낼 때는 그 파일 인풋 스트림을 여기다 붙이고 요걸 가지고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버퍼 붙이고 거기다 이제 버퍼 붙이고 거기다 데이터 그 데이터 인풋 스트림 붙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조 스트림 2개 붙었죠.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읽을 때 요 더블 쓸 때 더블 인트 UTF 스트링을 이게 썼기 때문에 읽을 때도 더블 인트 UTF 순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순서 그거에 크게 맞춰서 읽어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키에 맞춰서 지금 저장을 시켰는데 읽을 때 인트부터 읽어내면 얘를 가지고 인트로 읽어내기 때문에 8바이트 저장해 놓은 걸 4바이트 읽어내와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이터로 읽어올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썼을 때, write 했을 때 순서대로 읽어내라.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알겠죠? 출력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3.14 100 자신의 요 스트링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터 보조 스트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out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시스템.out에서 여러분들 이게 시스템.out이 아웃풋 스트림 이게 프린터 스트림 타입이라고 했죠. 요 시스템.out이 프린트 스트림 타입입니다. 근데 이제 프린트 스트림은 그 아웃풋 스트림을 그 하위 클래스였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 것도 다 쓸 수 있고 이제 프린트 스트림만이 가지고 있는 메소드에 보면은 프린트라는 게 있고 프린트 l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f라는 메소드도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제 이건 포매티드 프린팅 해주는 건데 뭐 %6d 뭐 이런 식의 포매팅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주로 많이 쓰는 게 프린트 ln을 많이 쓰고 프린트도 많이 뉴라인 추가해 주는 거 뉴라인 안 하는 거하고 요걸 주로 많이 쓰죠. 그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 시스템.out.println 혹은 프린트 해가지고 이걸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프린트 스트림 타입이기 때문에 인풋 그 아웃풋 스트림 거도 쓸 수 있지만 프린트 스트림 거도 다 쓸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린터처럼 그대로 출력을 내보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터 라이터라는 것도 있는데 프린터 라이터도 프린터 스트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타입의 데이터 혹은 문자열 이거를 어떤 출력내고 싶을 때 프린트하고 싶을 때는 이 프린트 스트림 프린터 라이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아웃투 스트림 혹은 아웃풋 그 라이터 쪽으로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린트 스트림을 붙이면은
이제 프린트, 프린트ln, 프린트f 이걸 다 쓰면서 아웃풋 스트림하고 붙어 나가는 거죠. 출력 스트림 쪽으로. 그다음에 프린터 라이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라이터랑 붙어 나가는 거죠. 이거 문자형이니까. 그것만 좀 드리고 나머지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생성할 때 프린트 스트림 아니고 PS 뉴 프린트 스트림하고 바이트 출력 스트림 하나 붙여주면 돼요. 이게 프린트 쪽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연결되죠. 출력이니까. 그다음에 프린트 라이터 쪽은 프린트 라이터에서 문자 출력.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되죠. 문자 출력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냥 프린트 라이터를 써주고 그냥 바이트 스트림으로 출력하고 싶을 때는 프린트 스트림을 쓰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프린트 스트림 테스트 보면은 이제 뭐 이건 간단해요. 그냥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나 파일 아웃풋 스트림 하나 잡아서 프린트 스트림 잡고 PS라서 프린트 스트림에서 FOS랑 연결시키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프린트 스트림을 하나 연결시키고 이게 PS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해서 연결시켜서 디스크에다 넣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PS 이제 프린트 스트림에서 프린트 스트림에 PS 프린트 LN하고 프린트 모조 스트림 마치 프린터가 출력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출력한다. 그럼 이제 요 적힌 내용들, 요 전 내용들이 템프 밑에 file.txt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고 이제 이제 읽어내면 요걸 그대로 요 파일의 내용을 보면 요거 그대로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다 닫아주고 프린트 스트림도 다 그 출력 쪽이기 때문에 플러시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를 입출력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객체 자체를 우리가 객체를 입출력할 수 있는 보조 스트림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에요. 그래서 메모리에 생성된 객체를 파일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하거나 혹은 파일 또는 네트워크로부터 객체를 입력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을 할 때는 바이트 출력 스트림을 사용해서 연결시키면 되고요. 근데 이제 반드시 이때는 직렬화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이제 직렬화가 이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데 시리얼라이즈 시켜야 된다. 시리얼라이즈 시킨다라고 그러고 이 시리얼라이즈 시킨다는 개념이 뭐냐면은 객체가 가진 데이터 값들을 순차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순차적인. 생성자는 메소드는 안 합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냅두고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들, 즉 필드 값들이에요. 필드 값들만 그 순차적인 데이터로 변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직렬화 그 객체 속에는 그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생성자들도 있는데 그 필드 쪽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직렬화 시켜서 이제 그걸 저장한 거를 다시 받아들일 때 입력 즉 파일에 저장한 걸 읽어낸다든지 네트워크로부터 객체를 입력받을 때는 그 파일을 시리얼라이즈 시키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그대로 해서 역직렬화 시켜야 돼요. 즉 이제는 그거를 원상 데이터로 복귀를 해야죠. 원상 객체로 복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직렬화 시킨다는 건 객체를 데이터화 시켜주는 거예요. 데이터화 시키고 데이터화된 객체를 이제 다시 역직렬화 시키면 객체가 돼버립니다.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또는 네트워크로 출력할 때는 그 시리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고 그 읽어드릴 때는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직렬화라는 건 그 객체가 가진 데이터 값, 즉 그 중에서 필드 값입니다. 필드 값을 순차적인 데이터로 변환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어떤 파일이나 네트워크 소스 쪽에서 입력 스트림으로 들어온 것들을 이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여기서 이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하죠. 역직렬화 시켜서 객체화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객체 데이터를 받아서 요거를 객체화 시키는 거고, 이제 객체를 데이터화 시킬 때는 시리얼라이제이션 시킨다.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해서 요걸 출력 스트림으로 보내서 여기는 저장되던가 네트워크로 보낼 때는 객체 데이터화 시켜서 보내는 거죠. 이제 감을 좀 잡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직렬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직렬화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만 직렬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인터페이스 시리얼라이저블을 임플리멘트하고 있는 클래스만이 요거를 그 직렬화를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구현하지 않은 클래스는 직렬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래스 어떤 클래스 A가 클래스 B를 상속받아 있을 경우 부모가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으면 얘는 당연히 상속받은 애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하고 그 자식이 다 같이 그 직렬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및 메소드는 직렬화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건 그대로 나갑니다. 저희가 어떤 관여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이제 어떤 필드 앞에 트랜지언트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트랜지언트라는 키보드가 붙은 필드는 직렬화에서 배제됩니다. 이 트랜지언트라는 개념은 과도기 데이터라서 요거는 생겼다 사라지는 그런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 직렬화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것은 출력된 객체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객체를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렬화 시킨 순서대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할 때도 그 순서대로 읽어내 줘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제공해 주는 메소드가 라이트 오브젝트하고 여기서는 객체가 들어가죠.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하나하나 객체화 시켜서 이걸 데이터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쪽에서는 그 read 오브젝트라는 메소드를 쓰는데, read 오브젝트 이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read 오브젝트는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read 오브젝트는 오브젝트를 리턴해줘요. 읽어서 이걸 객체화 시켜서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걸 오브젝트는 이제 모든 객체의 그 슈퍼 클래스이기 때문에 실제 내가 이걸 어떤 특정 객체로 타입을 지정해주기 위해서는 원래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read 오브젝트 할 때는 대부분이 read 오브젝트 해주고 앞에 캐스팅을 해줍니다. 내가 어떤 객체 타입 변수에다가 할당을 하면서 그 객체 타입으로 타입 변환을 해서 read 오브젝트를 해줘요. 이거 이제 좀 잘 알아두세요. read 오브젝트는 이제 객체 타입으로 그 다운 캐스팅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죠. 자, 그 오브젝트 스트림 테스트 하는 걸 보면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잡고 그래서 오브젝트.dat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하나 만들겠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FOS랑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프로그램에서 그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이 오브젝트 OS인데 ODS.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FOS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 파일에 저장, 객체 저장하는 거죠. 자, 이때는 시리얼라이제이션, 내 프로그램에서 시리얼라이제이션 해주겠죠. 자, 그래서 그 오브젝트 요게 OS입니다. OS 라이트 오브젝트에서 요 객체화 시켜주는 거죠. 인티저 10, 그 다음에 더블 3.14, 뉴 배열 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스트링 해가지고 홍길동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 객체, 더블 객체, 배열 객체, 스트링 객체를 이제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낼 때, 그러니까 인풋 스트림에서 이걸 읽어낼 때는 이제 그 파일 인풋 스트림으로 해서 일로 읽어드려요. 요거는 이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서 OIS. 그래서 F5, FFIS를 가지고 이쪽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아까 얘는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일로 F5S로 연결시켰고요. 그래서 읽어낼 때도 반드시 이 순서대로 읽어내라.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아까 데이터 인풋 스트림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 때도 아웃풋 스트림에서 저장한 대로 인풋 스트림에서 읽어줘야 되는 것처럼 객체도 아웃풋 라이트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저장한 객체화 시킨 시리얼라이제이션 시킨 대로 순서대로 디시리얼라이제이션 시켜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OS 리드할 때 오브젝트에서 인티저로 변환, 더블로 변환, 얘는 오브젝트로 다 리턴해줘요. 이 때문에 이걸 인티저 타입, 더블 객체, 배열 객체, 스트링 객체로 변환해서 집어넣어주고 이제 찍어라. 그러면 이제 그 집어넣어준 그대로 10, 3.14, 뭐 1, 2, 3, 홍길동 이제 이렇게 찍겠죠. 이제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요것도 이제 오브젝트 스트림 테스트, 요건 아까 한 거죠. 그대로 오브젝트화 시키고, 요거는 추가로 들어갔네. 요거는 뭐냐면 하나 더 예를 들어준 건데, 날짜를 우리가 찍고 싶을 때 그 날짜도 하나의 객체거든요. 날짜 데이트라는. 자, 그래서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을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이게 IO를 하기 때문에 이제 try IO exception만 throws하고 나머지 class not found라는 이거는 그 발음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가지고 new하고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하고 new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오브젝트.dat. 그래서 오브젝트 아웃풋 스트림에서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서 이것이 이제 요 파일로 저장되겠죠. 객체화 시켜. 이거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 여기 일어나고. 자, 그리고 나서 라이트 오브젝트 해가지고 뭐 어떤 객체를 쓰냐면 여기서 new하고 데이트 객체를 생성해서 오브젝트 라이트 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리얼라이제이션하고 다 알아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라이터기 때문에 플러시 시켜주고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읽어낸 거 데이트 객체를 오브젝트.dat으로 해서 이제 저장을 시켰어요. 데이터화 시킨 거죠. 객체를. 자, 그래서 이제 읽어낼 때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에서 new 파일 인풋 스트림, 이제 파일 오브젝트 객체를 파일 인풋 스트림 통해서 읽어서 그 오브젝트 인풋 스트림으로 읽어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오브젝트 데이터를 리턴해 줍니다. 그래서 read 오브젝트 하면서 이거를 데이트 객체로 타입 변환해서 데이트 객체로 할당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system.out.println에 D를 찍어라, 데이터를 찍어라 하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데이터의 디폴트 타입으로 찍어줍니다. 먼데이 줄라이, 월요일 줄라이 13 1시 39분 47초 2015년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해하겠죠? 이제 데이트 객체를 이제 객체화 시켜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객체를 딴 데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보내줄 때도 이렇게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전송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받으면은 이제 그걸 다시 read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로 해서 이제 이 자바는 그 Gip input stream이라는 것도 제공해주고 있는데, Gip input stream이라는 보조 스트림 뭐냐면 Gip 파일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ip 파일을 보면은 Gip 파일은 여러 개의 파일을 한 개의 파일로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보면은 각 그 파일마다 이렇게 파일 엔트리들이 있고 그 파일에 대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그 디렉토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 엔트리 1, 2, 3의 위치가 어디인지 다 정보가 다 여기 엔트리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트리 정보를 얻어서 그걸 찾아가고, 또 엔트리 정보를 얻어서 그 파일을 찾아서 그 엔트리 정보를 얻어서 그 파일을 찾아가서 없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읽어내는 건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인정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파일 인풋 스트림 잡고, 파일 인풋 스트림에서 G 파일을 하나 잡는 거죠. test.zip으로 해서, 그리고 G 인풋 스트림 해가지고 핀 해서
그 파일에서 디스크에서 파일 인풋 스트림을 F 핀을 잡고 요 핀이 이제 요 진이라는 요 이제 zip 인풋 스트림하고 연결되죠. 여기 이제 zip 인풋 스트림 반드시 zip 파일을 읽어낼 때 해야 돼요. 그래서 zip 엔트리라는 이제 그 객체 클래스 객체가 있는데 그 아까 그 엔트리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zip 인풋 스트림의 진점에 get next entry 하면 처음 이제 엔트리를 하나 얻습니다. 그 엔트리 위치를 얻어요. 그래서 엔트리에 잡아놓은 게 null이 아니면 자 이제 압축 해제한다 해가지고 그 엔트리의 이름을 얻어라. 그 엔트리 파일 이름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get name을 가지고 그 파일 아웃풋 스트림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파일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일 여기서 그 엔트리에 그 파일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파일 아웃풋 스트림의 매개 변수로 그 이름을 넣어주면 이제 그 파일이 하나 생성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파일 생성하는 게 이제 하나하나 읽어서 write 파일 그 Fout이 어디 있죠? Fout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 이 파일 아웃풋 스트림 쪽으로 계속 써주면 요 파일에 계속 저장이 돼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클로즈 엔트리 해주고 그 Fout 클로즈 하고 주고 그리고 다시 또 엔트리를 얻어요. 또 엔트리를 얻어서 그게 null이 아니면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또 만들어서 그래서 그 엔트리 파일이 끝날 때까지 끝나면 null을 리턴해줘요. 그래서 null이 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진 전체를 요 zip 인풋 스트림을 클로즈 시켜라. 여기는 클로즈한 게 클로즈 엔트리만 클로즈한 거죠. 여기 요 엔트리 하나만 클로즈 시킨 겁니다. 뭐 보면 대략 이해하겠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zip 파일 같은 것들도 보조 스트림으로서 분리 해제할 수 압축 해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입출력 보조 스트림 해서 전체적인 입출력 패키지 쪽을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